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미국이 중국의 전면 침공 시에 그 대만의 칩 엔지니어들을 가장 먼저 철수시킬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에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대만 정부인데요. 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 기술자들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주장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만 해협의 안전과 안전이 최고의 공급망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고 대만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다 데리고 간다고 해도 공급망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짚은 것입니다. 즉 이미 대만의 반도체 칩 제조 시설은 그 옮길 수 있는 그 이전 가능한 대상, 그 베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결국 공급망이 훼손되는 파멸적 상황을 맞는 길은 대만을 수호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미국이 반도체 관련 부품과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또 막는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그 핀팩 기술을 사용한 로직칩, 그러니까 16나노 내지 그 14나노 이하 칩을 규제 대상에 넣었고, 디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칩, 낸드는 128단 이상 칩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 장비 등도 규제 대상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최근 노드 칩이 다 수출 규제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나마 삼성 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 심사를 통해서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수준에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 반도체의 숨구멍을 막게 되면 중국은 더 절박하게 기술 자립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 자립화의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인텔이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TSMC를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인텔을 밀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그 TSMC가 해외에서 만드는 최초의 그 첨단 팹이 바로 미국 애리조나 팹인데요. 애초 예상보다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TSMC 첫 애리조나 공장 규모는 그 발표 당시만 해도 크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이 통상 데이터 처리 용량을 말할 때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팹은 건설 발표 당시만 해도 월간 생산 규모가 12인치 웨이퍼 기준 2만 장이었습니다. TSMC 기준으로 메가 팹만 해도 월간 웨이퍼 2만 5천 장을 생산하는 만큼 그 메가 팹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TSMC는 첫 발표 이후에 추가로 애리조나 팹 부지에 5개 공장을 더 만들고 3나노 라인 건설 논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애리조나 팹이 그 메가 팹을 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데요. 미국 정부는 TSMC를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그 협박하면서 TSMC에 추가로 미국 투자를 종용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바로 블룸버그 보도와 같은 사태를 대만 정부, 대만 그리고 TSMC가 우려하고 있는 탓입니다. 대만은 자국에 팹이 많아야 미국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TSMC도 얼마 전에 그 대만에 그러니까 자국인 대만에 무려 16조엔, 하나로 152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최소 20개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나노, 3나노, 5나노 등 최첨단 공장 위주입니다. TSMC도 아는 것이죠.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계속 그 팹을 짓고 그것도 첨단 팹을 지어야 자신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반도체 팹이 반드시 대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대만 여당인 민진당부터 TSMC를 강하게 붙들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130km의 그 해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지난 70년간 섬을 요새로 만들고 40년간 수십조 원을 투입해서 전투기와 미사일 등 첨단 장비로 무장해 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TSMC의 상당수 팹이 다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이 녹아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은 그 인플레 문제가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에 대한 힘없는 항전에 대해서도 좀 시큰둥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빨리 타협을 해서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죠. 이미 바이든은 중국 제품에 매기던 관세도 은근슬쩍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로 자신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장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버리겠다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대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TSMC의 자국 대만에 대한 공격적 투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실리적이기도 하거니와 정부적인 판단이 깔린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는 그 인텔의 제조 기술 역량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쟁자의 출현을 경계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업그레이드가 초래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정치적 파장, 그 함의가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TSMC가 최근 글로벌 팹 전략을 공격적으로 구사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5나노 팹을 빼면은 다른 해외 팹은 모두 구공정 을 담당합니다. 모두 구닥다리 팹이죠. 가령 중국의 난징 팹 전설,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팹, 그리고 독일 팹 건설 검토 소식은 모두 28나노가 중심입니다. 28나노면 2009년 무렵에 나온 공정입니다. 나온 지 10년도 더 지난 공정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소니, 그 자동차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든 팹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버려도 버릴 수 있는 공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TSMC는 최고의 공정은 자국에 잡아두고 있습니다. 실제 TSMC는 매출의 96%가 대만 팹에서 나오고 있고 더구나 16나노 이상의 첨단 팹은 100% 대만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바로 중국과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